앞서 기초연금의 기본적인 수급 자격과 2026년 인상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이 가장 어려워하시면서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소득인 정액의 비밀관에 연금을 깎이게 만드는 감액 제도들에 대해 아주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만 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정밀하게 계산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는 것이 곧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먼저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 정액은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수익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 땅, 예금 같은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인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해 상당히 큰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나 청소일을 하시며 월 200만 원을 버신다면 여기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인 84만 원에 대해서만 30%를 추가로 공제한 뒤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어르신들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계신다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르는데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소득세 분배를 의미하는 어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일정 부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고 많이 낼수록 기초연금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 많은 분에게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현재 제도의 틀 안에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달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구당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하여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난방비나 식비 등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논리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제도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 하위 70% 경계선에 있는 분이 오히려 연금을 안 받는 분보다 전체 소득이 높아지는 불합리함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본인의 소득인 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만큼 연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집과 똑같이 신청했어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가 몇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연금을 잘 받다가 갑자기 끊기는 치명적인 상황, 즉 지급 중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바로 장기 해외 체류입니다. 자녀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셔서 출국일로부터 연속으로 60일 이상 국외에 머물게 되면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입국하실 때까지 기초연금 지급이 중지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산 60일이 아니라 연속 60일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5월에 나가서 10월에 들어오셨다면 6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연금이 딱 끊겼다가 귀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해외 나들이 계획 있으신 어르신들은 반드시 60일 규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행방불명이나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에도 기초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거나 국내 거주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복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거주 불명자로 등록될 경우에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소지 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재산 변동 신고 의무입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자격이 유지되는데 공시지가가 오르거나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혹은 자녀에게 증여하여 재산 가액이 변동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연금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정부 시스템을 통해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수당하는 이른바 환수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여 개 기관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늘거나 고가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즉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연금 신청 결과가 생각보다 적게 나왔거나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일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이나 재산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시적인 예금 증가나 소명 가능한 의료비, 지출 등이 반영되지 않아 결과가 바뀌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국가 발전에 헌신한 대가로 받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제도의 운영 원리를 정확히 알고 변화가 있을 때 성실히 신고하는 책임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계산하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집에서 1분 만에 끝내는 모의 계산 방법과 신청 서류 준비, 그리고 만약 아쉽게 탈락했을 때 자녀들이 챙길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